거래일을 시작을 했는데 4주차죠. 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게 하고 환율이 조금 내려왔죠. 그리고 테슬라는 상승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테슬라의 조건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승했고라고 해봤고 배터리는 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어서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정시를 보면 지수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 외국인 효과로 올라왔죠.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에 의미 있게 돌렸었는데 뭐 첫 거래를 가지고 뭐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오늘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다시 정배열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인데 정배열은 거의 지난 이제 4월 말에 요때죠. 예, 4월 한 마지막 주 정도에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얼추 한 달여 만에 정비율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월량 5주,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5주선을 지켜주는 힘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면 수혜를 보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예, 뭐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어느새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안 두는데 다시 67,000원 밑으로 극하게 떨어질 가능성 없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근데 정작 시장에 중요한 거는 10만 원 넘어가는 하이닉스, 뭐 7만 원 넘어가는 삼성전자 이 힘보다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장의 파워를 말하는 게 7048 하면 바로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지 않습니까? 내 종목이 올라가야 진짜 좋은 거죠. 지수 올라가면 뭐 하겠어요? 물론 그 종목의 내 주식의 100%가 삼성전자라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은 그래서 밑에 파란 선이 코스피 지수고 밑에 빨간 선이 우리가 말하는 상승과 하락비 ADR인데 이게 이제 어느새 벌써 90%까지 올라가죠. 이 자리는 100% 넘고 넘어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안 가던 종목도 가게 된 현상이 나와요. 근데 코스닥도 어느새도 이제 80, 90%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코스피는 치수가 치고 가는 게 밑에 빨간 것보다 조금 더 가팔라 보입니다. 그 말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위주로 장을 땡겼다는 이야기고 코스닥은 치수가 반등하는 파란 선보다는 빨간 게 더 빠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5일 연속, 4일 연속 코스닥에 1000개 종목 이상의 상승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은 의미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환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장중에 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무역 수지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인데 뭐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죽었어요. 16% 정도. 뭐 수출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셨잖아요. 자동차가 1위면 말 다 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는 금액 기준인데 반도체가 3위로 내려갔으니까 수출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5월 1일부터 20일 기준으로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 수지는 이번에도 5월달 기준으로는 뭐 300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뭐 약간 재경부에서도 그래도 월말로 갈수록 무역 수지가 좀 축소된다고는 하니까 근데 여기에 그렇게 반응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무역 수지가 이렇게 나쁘면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가장 많이 거슬리는 게 뭐냐면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 보통은 워낙 약세 요인인데 오늘은 또 이례적으로 외국인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2조 정도를 샀는데 외환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달러화도 강하고 어디 주간 증시에서 올려드렸죠. 근데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정시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가와 어, 어디 갔을까요? 예, 주가와 예, 이렇게 보면 요거 나눠서 볼까요? 지금 약간 우리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요거는 뭔 비교한 거냐면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 인덱스인데 오히려 지금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어요. 그죠?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강세로 가고 있는데 원화가 또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면 우리나라 원화가 올라야 되는데 약간의 보통은 거의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얘가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강세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럼 보통 증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또 강세로 가면서 강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뭐 달러가 올라갔다고 해서 뭐 미국이 증시가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비교적으로 달러를 빼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달러를 빼고 우리나라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상대 비교를 해보면 맞죠? 예. 갑자기 이상이 나왔는데 이 맞아?
그림이 좀 이상해졌는데. 네, 요거는 좀 화면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환율이 어떤 강세로 드는 상태에서 장이 올라간다는 거는 또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물론 뭐 여기 보게 되면 코스피 일부 종목이 국한된다 하더라도 지수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테슬라는 상승했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장을 본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어느새 180달러까지 왔어요. 예, 그죠? 많이 왔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이게 60일선이고 돌아선이 5일선에 돌아선이 21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여기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갭 나왔을 때인데 화면이 너무 작구나. 예, 요 자리. 요 자리가 실적 발표하고 공간이 생겼던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간. 그러니까 165달러에서 175달러 요 공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적 발표하면서 빈 공간이었는데 이 빈 공간 하락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빈 공간을 4개의 양봉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공간에 대한 지지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165달러에서의 지지선을 175달러 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뭐 종목이 많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제 종목이 많이 움직인 게 있으니까. 그래도 테슬라가 간다고 하면 직간접적으로 잠깐 살펴봤던 뭐 2차 전지, 2차 전지 또는 배터리 또는 전기차는 전기차 이런 쪽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올라간다고 현대 기아차 날아가는 건 아닌데 테슬라가 상승하게 되면 직간접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약한 친구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죠. 뭐 삼성전자 올라갔습니다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간 친구가 LG엔솔, SDI, LG화학이란 말이에요. 재료는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또 심리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하방 앙직을 보여주게 되면 지금은 약간 주춤주춤 하면서 이거 감기 들었나? 이 큰일 났네. 주춤주춤 하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57만, 54만 6천 조금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다시 55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아래보다는 위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목도 마찬가지 또 한 번의 희망으로 또 SDI 70만원, LG화학 70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 섹터가 혼자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키워서란 말 이 말인데 팍 서지는 못하겠지만은 뭐 LG화학 마찬가지, SD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서서 가는 거고 누워서라도 어느 정도 배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관점으로 저는 장을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생각이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어떻게 나홀라 뭐 보상은 코스피보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쏠림이 좀 덜한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보면 4% 이상 오른 게 전부 다 배터리예요. 그러면 뭐 말은 많은 종목입니다만 에코프로 같은 그러니까 제가 접근은 이야기인데 에코프로 없이 코스닥 900을 지금 논할 수가 없어요. 응? 870, 80까지는 꾸역꾸역 당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없어도 뭐 셀트리온도 당길 수가 있고 근데 900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에서 850, 7, 80까지는 당길 수가 있어요. 뭐 로봇은 당기기 어렵고 바이오로 배터리는 못 땡겨. 반도체는 못 땡겨. 왜냐면 제가 너무 단언해서 시가총액을 보면 알잖아요. 여기서 반도체를 못 땡긴다고. 지금 반도체가 쭉쭉쭉쭉 보면 제일 빨리 있는 게 14위 HPSP. 근데 0.48%네. 이 친구 10개가 데리고 와도 한 종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이 결정적으로 800 한 6, 70까지는 뭐 여타 HLB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당길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코스닥을 내가 900선까지 당긴다. 그 코스닥 900선은 아무래도 코스피 2600선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만약에 지수에 대해서 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키워서라도 간다는 관점을 좀 봐야 된다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까지 봐 연결고리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시가적인 상위 종목에서 뭐 LNF를 본다든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조정폭이 건전하고 아름다웠던 차트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다시 이제 5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할 말 없는데 가장 필요한 자리에 돌려줬고 이게 만 60만 원 초반까지 간다면 또 생각보다 장의 질은 좋아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포모 현상 그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포모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4월 초순에 확 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죽어버렸던 거죠. 코스피에서는 생길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만 가버리면.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일정 그 정도 속도는 우리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시 생각보다 삼중 고점까지 갈라 그러면 정말 강력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얘만 나오면 안 돼. 얘만 나오면 안 되고 누구까지 나와야 되냐면 다 나와야 됩니다. 얘까지. 아니 뭐 저 최소한 에코프로 BM이 유상경제를 추진한다든지. 근데 이 친구가 30만 원 갈라 그러면 37, 21, 2만 1,000원. 그러니까 쉽게 말 30%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최소한 2만 1,000원에서 10%, 20%면은 2만 1,000, 2만 3천 안차. 예. 한 2만 25만 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까지 가면 달라질 이야기니까 당분간은 조금 기어가지 않겠느냐. 예, 기어가지 않겠냐. 그 관점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감치고는 시황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참조하시고 잠깐 로봇 이야기를 하다 말았구나.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오토메이트 2023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미시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참가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오토메이트 2023의 투자 포인트는 대부분 모션 제어라든지 물류 로봇 쪽입니다. 물류 로봇 관련 영상은 또 제가 주식살롱 그리고 이런 관련 올려놨으니까 참조해 보시고 이 주가 좀 많이 반영됐어요. 하지만 꼭 이 오토메이트 2023의 포인트가 모션 제어 관련 기업이라든지 AMI 관련 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장이 올라가면서 로봇 관련주가 순환세가 좀 돌 수 있는 거, 이 아이디어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